아, 괜히 만났나? 이런 기분 요즘 따라 자주 드시나요? 가까운 친구랑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 쓸쓸하게 한숨이 새어나온 적 있으시죠? 마음은 편했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왜 이리 무거운지 웃으며 헤어졌는데 마음엔 묘한 허전함이 남습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굳이 자식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 내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겼지만 마음은 내내 시끄럽습니다. 사실 점점 이런 모임이 피곤해지진 않으셨나요? 기대했던 친구와의 시간인데 어쩐지 마음은 더 지치고 더 외로워진 것 같고요. 나만 이런 걸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젊었을 땐 몰랐죠. 그땐 속마음 털어놓고 수다 떨고 조언 주고받는 게 우정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냥 꺼낸 이야기가 비교가 되고 좋은 의도로 한 말조차 오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조심스러운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진심은 통하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믿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깊어지기는커녕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오히려 그냥 혼자가 더 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건 우리가 말을 줄여야 할 시기에 여전히 진심을 말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덜어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솔직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감추는 것이 더 따뜻한 배려가 될 때도 있고요. 아픈 진실을 드러내기보단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낯설지만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속이라니 이 말이 조금 충격적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속임수는 거짓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지혜이자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조용한 기술입니다. 하나라도 알고 계시다면 아마 지금도 관계가 꽤 평온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녀 이야기는 가장 자랑하고 싶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누구보다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친구입니다. 우리 딸 이번에 승진했대. 우리 아들 회사에서 상 받았더라. 그렇게 꺼낸 말인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느끼고 대화가 흐르듯 이어지지 않으면 문득 마음 한켠이 싸늘해집니다. 사실 자식 얘기는 그 자체로 비교심과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도 자랑할 만큼 말했을 뿐인데 듣는 쪽은 은근히 자랑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도 지금 자기 자식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거나 결혼 문제, 건강 문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 자식의 성공 이야기는 그들에게 위로가 아닌 찔림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 사이가 좋았던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 그런 얘기를 왜 굳이 지금 했을까? 돌아서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오죠. 그래서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싶다면 자녀 이야기에는 여백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애들은 뭐 그럭저럭 지내지. 우리 나이 되면 자기 일 잘하면 된 거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자랑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중립적인 말투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꼭꼭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 얘기는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해도 타이밍과 분량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의 분위기, 상대의 요즘 상태,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고
정말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살짝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친구가 먼저 물어올 때도 있겠죠. 아들 요즘은 어때? 그럴 땐 너무 자세히 풀어놓기보다는 짧고 밝게 그리고 빨리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바쁘게 지내. 근데 너는 건강 괜찮아? 지난번에 말한 그거는? 이런 대화의 흐름은 서로를 배려하는 기술입니다. 겉보기엔 피하는 말 같지만 실은 관계를 더 오래 지키는 예의 있는 선택이기도 하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자녀 이야기를 적당히 감추는 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말의 여백 속에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자녀 이야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넓은 이야기, 더 깊은 공감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생각보다 더 많은 오해와 상처를 만드는 두 번째 위험한 주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꺼내도 한순간에 관계의 온도를 식혀버릴 수 있는 지뢰 같은 존재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아? 그 집 전세금은 다 네 명이야? 보험은 뭐 들어놨어? 어쩌면 아무 의도 없이 던진 말인데도 듣는 사람은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상대의 삶을 은근히 비교하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꼭 욕심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존감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그런데 돈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서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친구는 여유가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지? 이런 비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사실 자녀 자랑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건 경제적 여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딸이 이번에 아파트 한 채 해줬어. 퇴직금으로 상가 하나 사놨어. 이 말은 말한 사람에겐 아무 의미 없는 정보일 수 있어도 듣는 쪽은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게 참 묘합니다. 한 번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그 친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어지고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친구를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돈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요. 그렇다고 아예 말을 아끼고 대화를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나 재산, 투자 이야기는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뭐 물가가 다 올라서 살림살이가 빠듯하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상대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지요. 또 누군가가 먼저 돈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굳이 맞장구 치며 경쟁하듯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더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하고 대화를 부드럽게 돌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마음에 금이 가지 않고 오래 편안한 관계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요즘은 어디 투자해? 그 집은 얼마에 샀다며? 라고 묻는다면 그저 웃으며 이렇게 답해 보세요. 나는 그냥 적당히 살지 뭐. 건강만 지키면 됐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을 피하는 지혜로운 여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나이에는 더 이상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보다 누가 더 평온한가가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도 돈도 이제는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배경일 뿐이니까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겉으로는 걱정인 듯 보여도 오히려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세 번째 이야기 주제,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나 요즘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병원만 몇 군데를 도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 어느새 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몸의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통증, 약 복용, 검진 결과.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건강 이야기가 모임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가라앉힌다는 점이에요. 그 사람도 암이라더라. 수술했대. 지금 요양 중이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분이 점점 무거워지고 대화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누구나 아픈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관심을 보이지만 그게 길어지고 반복되면 들어주는 쪽도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위로받고 싶었겠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에 무거운 돌 하나 얹고 집으로 돌아가는 셈이죠. 결국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가라앉아라는 인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이야기는 짧게, 밝게,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 요즘은 매일 조금씩 걷고 있어. 확실히 덜 피곤하더라고.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가 괜찮게 나와서 다행이야. 이런 말은 오히려 긍정적인 기운을 전해주고 상대도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누가 건강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도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서 병명이나 증상, 약 이름까지 묻는 건 상대의 부담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래도 잘 챙기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몸이 하는 말은 무시하면 안 되지. 잘 돌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누고 싶은 건 병원 이야기나 증상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상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건강 걱정은 가족이랑 나누고 친구에겐 웃음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처럼 친구와의 만남은 걱정을 덜고 가볍게 나설 수 있어야 다음 약속이 기다려집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병원 이야기만 반복하는 친구. 그 친구도 알고 보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밝은 이야기, 더 가벼운 웃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피해야 할 것은 아픔보다 더 조용히 관계를 좀먹는 말, 바로 험담입니다. 다음으로는 순간의 공감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뢰를 허무는 그 위험한 이야기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나 없을 땐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험담은 늘 조용히, 자연스럽게, 때론 다정한 척 다가옵니다. 그 사람 나도 좋아했는데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들었어? 걔 아들이 이번에 무슨 일로 고생했대. 처음엔 관심인 척, 걱정인 척 시작하지만 그 말은 곧 타인을 깎아내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든 솔직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솔직함이 타인의 단점이나 불행을 입에 올리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입니다. 더 큰 문제는 험담은 단지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남고 그 말에 등장한 제3자뿐만 아니라 말한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다른 친구를 험담하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선 내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험담을 듣는 순간 나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반응을 보이거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험담은 아주 빠르게 퍼집니다. 누구에겐가 했던 말이 다시 돌아 내 귀에까지 오게 되죠. 심지어는 내가 하지 않은 말조차 그 자리에 있었잖아라는 이유로 책임을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험담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를 다치게 만드는 조용하고 치명적인 관계 파괴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화가 밝고 긍정적일 수만은 없지요. 때론 속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날도 있고 누군가의 행동이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내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즘 정혜 씨랑 좀 거리가 느껴져.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 싶더라. 이런 식의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나누는 건강한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대처는 화제를 돌리는 기술입니다. 누군가가 험담을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동조하기보다는 상대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언급해 보세요. 그래도 영미 씨는 성실하긴 하지. 지난번에 힘들어도 책임 다 지더라.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도 흐트러지지 않고 상대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험담은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거죠. 조용히 웃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저 말 한마디만 아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심으로 나누어야 할 말은 남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중년 이후 진짜 친구를 남기는 데 필요한 힘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사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그 사람은 조심하라고.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조언을 건넵니다. 더 나은 방향을 알려주고 싶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런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사람들은 조언보다 공감을 더 원합니다. 인생을 반 이상 살아오면서 자기만의 방식, 고집, 아픔, 경험이 다 쌓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충고는 나를 판단하는 말로 느껴질 수 있고 너는 몰라서 그래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아들이 자꾸 짜증을 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네가 너무 간섭해서 그래. 그냥 놔둬. 라고 답하면 상대는 위로보단 비난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아이고, 많이 속상했겠다. 그런 말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잖아.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마음에 단단히 박힌 응어리가 살며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공감은 상대가 해결책보다 이해받고 싶다는 감정에 응답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맞다 아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 옆에 더 있고 싶어지고 다음에도 또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머물러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걸요. 그리고 공감은 대단한 말솜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랬구나. 그랬으면 진짜 속상했겠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이 한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감의 힘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가끔은 듣다가도 이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는 것이 관계를 부드럽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여백을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인정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들어줄까를 더 고민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보다 마음을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고 말재주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주변에 많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나눌 이야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오히려 비우고 덜어내야 더 편안해지는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모임이 많을수록, 연락 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아직 괜찮게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나? 나는 왜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될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많아져야 하는 게 아니라 더 정제되고 더 편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바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 안에서 인간관계 역시 에너지를 뺏는 관계보다는 숨 쉴 수 있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이가 더 소중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요즘은 약속만 있어도 피곤해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감정의 여유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방어 본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관계가 누구인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한때는 무조건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내 탓 같고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서운해할까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적당히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요.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외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음이 줄어들고 마음의 빈자리에 더 많은 여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 한 명이 매일 카톡만 주고받는 10명보다 더 깊은 위로를 줘요. 그 말에 저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진짜 친구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내가 지쳤을 때 조용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친구가 2명이면 충분하고 하나라도 있다면 참 다행인 겁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많은 사람과의 가벼운 대화보다 한 사람과의 조용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모든 관계를 끌어안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선택입니다. 그건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존중이며 불필요한 오해와 피로에서 벗어나 더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로 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덜어내고 나면 남은 사람들의 말과 태도, 그리고 나의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갈해졌는지를 조용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조금씩 감이 잡히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많은 말이 관계를 깊게 만들진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사이, 말이 없어도 따뜻한 사람이 진짜 내 곁에 남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자녀 이야기를 줄이고 돈 이야기를 아끼고 건강 이야기를 짧게 밝게 나누며 험담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조언보다 공감을 그리고 적은 인연일지라도 깊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 그 모든 태도의 중심에는 말의 품격이 있습니다. 말의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조용한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지키고 서로에게 오래도록 머무를 따뜻한 자리가 되어주는 거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없이도 함께 있어도 괜찮은 내 말보다 내 마음을 먼저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관계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존중이 노년의 삶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오래도록 편안하게 이어지길 바라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필요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운 하루 되세요.